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부자입니다. 자, 식품 가공 기능사 실기 시험 대비 두부 제조 두 번째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부 두미가 이제 25분에서 27분 정도 사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끓게 되면 냄비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거품이 생기면서 이게 10리터짜리 냄비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냄비 크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저도 집에 찾아보니까 제일 큰 게 5리터더라고요. 시험 보러 갈 때 어쩔 수 없이 이거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물을 계속 부어가면서 하면 5리터짜리로도 시험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더라고요. 이게 이 시험은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무리가 되더라도 10리터짜리 이거 곰솥 하나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이 상태가 다 된 거니까 이제 짤 준비를 하면 되겠죠. 자, 두유를 이제 짜기 위해서는 이제 사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밑에 큰 볼을 제일 큰 볼을 깔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 실험할 때 주어진 채인데 이런 채 안 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지금 사진에는 없는데 구입을 해 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서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채를 위에다 이렇게 놓고 면포를 깐 다음에 그 위에다가 두미를 다 붓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총 양이 3리터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3리터짜리. 이게 붓고 난 다음에 뭘 하셔야 되느냐면 바로 짜는 게 아니라 현재 여기 붓기 전에 그 두미를 끓이고 있었으니까 저도 이제 깨끗하게 이게 잘 닦질 않아갖고 더럽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 냄비를 설거지를 해와야 돼. 옆에 가서 설거지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이렇게 두유를 다시 끓여야 되니까 이거 준비를 미리 해 놓습니다. 해봐서 예, 저 가스레인지 위에다 올려놓으면 한 2분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 우유가 조금 빠져가지고 좀 밑으로 깔아앉아요. 그러면 이제 사진에는 없어. 내가 이게 두 손을 다 써야 돼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진을 미처 못 찍었는데 그 가지고 간 그 주걱 두 개를 거꾸로 뒤집어서 잡고 난 다음에 한약 짤 때 그 한약봉으로 이렇게 비틀어 짜는 거 잘 기억하시죠? 이게 생각해 보면 연습을 안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연습을 몇 번 하셔가지고 이거를 막 들이짜다가 너무 이게 저 면포를 잘못 잡고 짜면 막 비지가 바깥으로 흘러나와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러면 안 됩니다. 또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잡는 방법도 제가 나중에 그 다음 주에 이 실습을 하러 또 갈 건데 갈서 사진을 다시 한번 제대로 찍어갖고 오겠습니다. 이거를 돌돌 말아갖고 쥐는 방법이 있어요. 말아가지고 꾹꾹 눌러서 짠 다음에 어느 정도 짜지면 그 주걱 두 개를 비틀어 잡고 꼭 짜가지고 짠 다음에 다시 주걱을 놓고 손으로 비틀어 가지고 맞아 다 짜야 돼요. 굉장히 정성스럽게 짜야 됩니다. 짜가지고 이제 두유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에 사진 보시면 이제 두유가 다 짜졌습니다. 볼에 두유가 다 짜졌죠. 이 밑에 이제 사진은 안 보입니다. 이게 저울 위에 있는 거예요. 저울 위에 눈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금을 다시 사진을 찍었는데 잘 안 보입니다만 이게 2382g이 나왔어요. 이게 보면 총 지금 2382g이 나왔다고 봤는데 옆에 적어 주셔야 돼요. 이거 눈으로만 확인하시고 딴짓 막 하다 보면 도대체 이게 얼마나 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2382g이 나왔다는 걸 주어진 시험지 한쪽 귀퉁이라도 어디에 이렇게 꼭 써 놓으셔야 됩니다. 써 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게 수율이 되는 거지. 근데 통상적으로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우리 그 여직원 같은 경우는 2340g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남자들이 좀 힘이 더 좋으니까 힘이 더 좋으니까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2380g 정도가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2300g 이상이면 수율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글루코노 델타락톤을 계량을 해야 되겠죠. 그죠? 총 두유량이 나왔으니까 그 두유량의 0.6%. 그죠? 0.6%. 이 0.6%라고 하니까 어떻게 계산할지 몰라서 막 헤매시면 안 돼요. 0.6이니까, 그죠? 퍼센트니까 100분율인 거죠? 그러니까 2382 곱하기 0.006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0.006 이렇게 곱하기 하시면 나옵니다. 그 숫자가 통상적으로 누가 크게 바뀌지 않아. 대체적으로 보면 2300g에서 2400g 그 사이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계량대에 나와야 될 그 값도 13g에서 15g 그 사이 어딘가에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것도 만약에 저울 재야 된다면 왼쪽 사진처럼 종이컵 가져간 종이컵을 올려놓고 0점을 잡은 다음에, 그죠? 반드시 0점 잡으셔야 돼요. 0점 잡은 다음에 글루코노 델타락돈 하얀 설탕가루 같이 생긴 거를 지금 사진은 안 보이는데 붓고 난 다음 14.3g이거든요. 제가 0.6g을 계산해 보면 14.3g이에요. 14.3g 계산된 수치를 제출할 시험 용지에 적으셔야 돼요. 그게 주어진 항목에 있는 거예요. 14.3g을 사용을 했다고 적고 그거에 그 상태에다가 물을 쭉 벗어 100g 정도 되게 맞추시면 돼요. 물론 10배의 물에 녹이라고 기본은 되어 있으니까 140g의 물을 넣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야, 그 양은. 너무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 글루코노 델타락돈과 물의 합친 양이 100g에 딱 맞출 필요는 없어요. 100g이 조금 넘을 양 정도에 맞추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이제 하얀 종이에다가 이렇게 달았는데 여기다 녹이시면 이게 하얀 거에 하얀 게 들어있어 갖고 잘 녹았는지 잘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잘 휘저은 다음에 아까 세 번째 제일 작은 볼 기억하시죠? 아니면 뭐 국그릇 같은 거 스테인레스로 된 거나 유리로 된 걸 갖고 가셔야 돼요. 하얀 거로 된 거 가져가시면 또 안 돼요. 잘 안 보이니까. 거기다 얘를 붓고 가져간 숟가락으로 잘 저어가지고 이 글루코노 델타락돈이 잘 녹이게 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잘 녹이지 않고 그 허연 가루가 둥둥 떠다니는 걸 확 들이부으면 안 됩니다. 감점사항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두유 끓이기 및 간수 넣기를 한꺼번에 했어요. 제가 이게 작업이 확 복잡하다 보니까 사이사이에 중요한 그 사진을 찍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진을 못 찍었는데 하여튼 다음 주에는 제가 사진도 잘 찍고 또 간수를 넣고 이거 젓는 방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휘저으면 절대 안 돼. 그래서 그런 것도 뭐 될 수 있으면 제가 동영상을 좀 찍어가지고 따로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왼쪽 사진은 가져간 온도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온도계를 이용해서 이 간수, 두유의 온도, 그죠? 잘 저으면서 온도를 확인하고 온도를 왜 주어진 온도에는 85도에서 90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90 한 2, 3도까지 올리셔야 돼요. 올리고 난 다음에 불을 끄고 계속 저으면서 온도계로 온도 체크를 하는 거야. 그래서 90도 정도에 다다랐을 때 간수를 넣는 거예요. 예? 간수를 넣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간수를 넣을 때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사진이 없어. 이거 동영상으로 꼭 봐야 되겠더라고요. 이거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없지만 어쨌든 입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오른쪽 사진에 보면 이제 뚜껑이 뭔가 이렇게 덮여져 있는 사진인데 간수는 이제 주걱을 대고 위에 골고루 뿌린 다음에 딱 한 번만 젓는 게 되게 중요해. 동그랗게 젓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젓든 아래에서 위로 주걱으로 한 번만 딱 하고 난 다음에 뚜껑을 딱 덮어 놓는 거예요. 물론 뚜껑이 없으면 안 덮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주어진 요건이 딱 맞더라고. 그래서 볼을 위에다 딱 덮으니까 뚜껑처럼 딱 돼.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굳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궁금하다고 자꾸 뭐 이게 주걱으로 절대 휘저으면 안 돼. 그냥 가만히 될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빠르면 5분, 늦으면 10분이에요. 이게 이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때 나는 뭘 해야 되겠어, 그죠? 지금까지 쓴 것들을 설거지를 하시면 됩니다. 설거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있는 거고 또 뭐 시간이 뭐 더 오래됐다고 해서 잘못되는 거 아니야. 시간은 충분하게 있으니까 뭐 하여튼 한 1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주변에 막 어지러운 것도 다 닦으시고 그다음에 뭐 미처 설거지 못했던 것들 잘 설거지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주변에 이제 뭐 퐁퐁이랑 세제가 있으면 세제로 닦으시는 게 좋아요. 세제가 없으면 이제 빡빡 문지수를 넣어서더라도 닦으셔야 됩니다. 주변 정리하는 거를 잘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순두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뭐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이 시험의 성패를 가른다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으로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실패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망한다. 자, 여기까지는 완벽했어. 내가 봐도. 자, 보면 우리가 그 유튜브에 이제 두부 만들기를 검색해 보시면 소금물 간수죠. 소금물 간수를 써서 가끔 저으면서 이렇게 소금물 간수를 계속 뿌리시고 그 모양을 보시면 우리가 사 먹는 순두부, 그죠? 사 먹는 순두부 같이 순두부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글루코노 델타락돈이 연두부를 만드는 그 간수라다 보니까 이게 진짜 연두부가 딱 만들어져 이렇게 꼭 묵같이 만들어집니다. 묵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어쨌든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시면 이게 딱 이제 이게 냄비하고 분리가 되면서 냄비를 조금 좌우로 흔들어 보시면 출렁출렁 하면서 이게 깨지지 않고 출렁출렁 거립니다. 그럼 이게 다 된 거예요. 요 상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여튼 연두 모양 뭐 이게 어쨌든 이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하여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소금물 간수와 다른 모양이라는 거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글루코너 델타 낙돈의 특성이니까 반드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형을 해야 됩니다. 자, 성형하기 전에 뭘 준비하셔야 되느냐면 이제 아까 볼에다가 두부틀을 놓고 거기에 면포를 깔아줍니다. 이렇게 면포를 바닥에 평평하게 잘 깔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아까랑 그 연두부의 모양이 달라졌어. 이게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저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잘 보시면 왼쪽 사진에 보면 연두부를 이제 이렇게 커드, 보통 이제 치즈를 만들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커드를 만든다고 하죠. 커드를 만들 때 그 자르는 그 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보통 하거든요. 이 두부도 연두부도 똑같더라고 해보니까. 어떻게 칼로 자르는 게 아니고 주걱으로 이제 아까 그 평평하게 생긴 그 연두부 만들어진 거를 살살 이렇게 저으면 이게 두부가 이게 조각이 이렇게 납니다. 조각이 나면서 그 연두부 속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확 빠져나오면서 물이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생겨요. 이 상태와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이제 틀에다가 다 이게 이제 넣어 놓은 상태거든요.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어. 그 차이가 뭐냐면 왼쪽은 덩어리가 크고 왼쪽은 덩어리가 작아요. 그죠? 저는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어, 이 망조가 딱 들기 시작했는데 이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딱 오이게 되는 거야. 이게 여기서 자 사진을 두 개의 사진을 조금 더 크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사진을 보시면 위에 게 이제 뭐 커드라고 표현을 하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순두부를 좀 잘게 이렇게 잘라 놓은 상태고 밑에 거 보시면 되게 자잘하게 더 부서져 있는 상태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처음에 이제 교육을 받을 때 들은 얘기가 있어. 이거 처음에는 잘 이렇게 떠서 세 번째 아까 볼 있죠? 조그만 거. 그걸 잘 떠가지고 조심스럽게 잘 부었어. 근데 밑에 바닥에 이제 한 4분의 1 정도 남은 게 잘 안 떠지잖아. 그죠? 아, 요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확 들이부었네, 여기다가. 예? 확 들이부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게. 확 들이부으니까 그 연약한 애들이 지네끼리 부딪히면서 이게 다 깨져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더라고. 이게 망조가 확 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너무 커드가 다 작게 이게 분해가 되면 그 속에 있는 물이 이 성형이 되기 전에 급속하게 바깥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두부의 수율이 뚝 떨어져. 크기가 작아진다는 얘기지. 크기는 작아지는데 누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지네끼리 엉겨붙질 않아. 나중에 사진이 나올 거예요. 정말 심각한 사진이 있거든요.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때까지는 몰랐어. 설마 이렇게 될까? 예? 이때까지는 몰랐다고요. 자, 이렇게 써놨으면 한번 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정말 내가 볼 때는 바로 요 전까지 완벽하게 진행이 됐어. 자, 마지막 순간에 순두부를 떠나가 확 부어버렸다. 딱 봐도 크기가 엄청나게 작아진 게 보이시죠? 이제 지들끼리 잘 옮겨 붙지 않게 된다 이거야. 강사가 이 말을 안 해줬어. 해줬는데 내가 딴짓하느냐고 못 들었는지 어쨌든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요 사진에 보시면 이제 아까보다는 조금 더 깔아앉았죠, 그죠? 두부가 깔아앉았어. 자, 여기서 또 망조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서 다 했더라고 내가. 실제로 이게 이렇게 까질 때까지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면포를 잡아당기면서 누를 잡아당기면서 성형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좀 있어도 되는 줄 알고 저는 이제 뭐 이것저것 설거지를 하고 온 거예요. 한 5분 이상. 예? 설거지를 하고 오다 보니까 이게 쑥 빠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응? 그래서 나는 어차피 이거보다 훨씬 더 눌러야 되니까 괜찮을 줄 알고 이제 성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성형을 하는 거예요. 보면 이제 쓱쓱 잡 한쪽이 네 기둥이니까 한쪽 기둥이씩 쓱쓱 위로 좀 당겼다가 평평하게 앞으로 당겨가지고 손으로 살짝 눌러주면 이제 물이 빠집니다. 이렇게 너무 세게 눌러주면 안 된다 그래요. 처음에는 물이 적당히 빠질 때까지 천천히 눌러서 네 기둥이를 돌아가면서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응?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에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느냐면 이 두부 틀과
이 면포 간의 거리를 잘 보셔야 돼요. 저는 딱 붙어 있어. 거의 당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의 당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살살살만 해서 물만 빼는 작업을 계속 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망조가 딱 들기 시작한 거야. 예? 이게 강사가 일부러 말 안 해준 것 같아. 실패를 하라고. 예?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망조가 딱 들기 시작했는데 잡아당길 때 조금 더 가운데로 잡아당기면서 이게 모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쑥 더 잡아당겨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가운데가 봉긋해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이 빠지고 나면 면포를 모두 집어넣고 힘을 줘서 꾹 눌러줘야 돼요. 두부틀 위에 뚜껑을 아마 주지 않을 건데, 어쨌든 꾹꾹 눌러가지고 이걸 두부를 단단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단단하게 누르자, 꾹 누르면 여기저기 막 삐져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뭐 두부가 꼭 깨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잘 누르질 않았어요. 물은 계속 빠졌는데 잘 누르질 않은 상태로 잘 이게 만들어진 거야.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망조가 든 거예요. 말 그대로. 예? 하지 말라는 질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 사진 보세요. 정말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두부를 다 누고 난 다음에 완성됐다고 생각해서 꺼내가지고 찬물에 이제 두부를 담궈야 돼요. 5분 이상. 이거 안 담그면 감점입니다. 근데 꺼내서 이렇게 담그셔도 되지만 통상적으로 꺼내지 않고 두부 틀째 담그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딴짓 하다가 망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에이 씨부랄 하다가 그냥 넣어 본 거예요. 넣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두부 틀째 물에다 넣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제대로 안 눌러가지고 금이 쩍쩍한 게 뭐 거의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예? 두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누르지 않으면. 예? 자, 보시면 정말 참 멋지잖아요. 금이 쩍쩍 난 게 아주 거의 반쯤 조진 상태에 말 그대로 조진 거야 이게. 예? 자, 어쨌든 이제 이 찬물에 담그는 이유는 이 두부 속에 들어있는 간수를 씻어내거나 빼는 작업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으면 두부의 쓴맛이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도 보면 두부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모두부를 잘라가지고 찬물에 꼭 담궈 놓잖아, 그죠? 그 담그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절대 감점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근데 뭐, 이 사진만 계속 보여주고, 뭐 동영상도 없는데 사진만 계속 보여주면서 이게 설명하는 게 쉽지 않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서 이게 실패 사례를 보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거 꼭 기억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이거 세 번째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